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라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서 야당이 없어. 그러면 에너지가 몰빵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자기 개발에 있어서 무지하게 중요한 원리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 그 중에서 센 놈하고의 약속은 무조건 지킵니다. 왜? 절단이 나니까. 그거는 뭐 무조건 가는 거고, 좀 약한 사람과의 약속은 오락가락해. 바쁘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음에 하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와의 약속을 사람들이 제일 경시해요. 그러니까 상중하로 얘기하면 상은 센 놈, 중은 다른 사람, 타인, 그 다음에 하는 자기와의 약속인데 사실 이게 제일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나랑 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지, 뭐 그게 되나? 좀 하다 보면 안 돼. 아, 저녁밥을 안 먹고 내가 좀 살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저녁을 먹고 있길래 왜 먹냐? 이랬더니 6시까지는 괜찮다. 주변에 있어. 땡겨 먹는 거지 그게 안 먹는 거냐? 그리고 또 어떤 분도 내가 봤냐면 진짜 밥만 안 먹어. 밥을 먹어. 밥이 영양가가 적은 거야. 너 지금 밥보다 훨씬 심한 걸 먹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는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저녁을 안 먹어서 이러면서 한 끼를 굶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더 주워 먹어. 뭘.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밥을 잘 챙겨 먹어. 그러면 살이 빠져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영양소가 좀 낮아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목도한 게 월정사 출가학교예요. 거기 가면 하루 3끼 밥 주고 그 다음에 운동시켜주고 간식 주고 살 빠집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노동을 시키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뭐 마당 쓸고 이런 정리 정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생활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 그거 왜 없어. 그런데 거기서 한 달 하시면 보통 한 4, 5kg 정도 빠집니다. 기본 비축량이 좀 많으신 분들은 7, 8kg 빠지고 내가 조금 애볐다 싶은 분은 한 3kg. 그리고 평균은 4, 5kg.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밥 3끼 먹으면 살 빠지는구나. 내가 밥도 안 먹는데 살이 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려서 자기가 밥만 안 먹고 다른 거를 더럽게 주워 먹는데 나는 계속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약속을 사람이 잘 어겨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책에도 옛날에 그렇게 썼어요. 나하고 약속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을 길들이고 번뇌를 줄이는 방법. 사람이 자기하고 약속을 어길수록 내 스스로가 나를 못 믿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운동을 해야지 이랬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갑자기 힘들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지 뭐.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어겨지면 내 스스로도 내가 나를 믿지를 못해. 그래서 계속 반발력이 생겨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원래는 좀 늦게 일어나는 사람인데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야겠어? 이러면 그 반발력이 생겨. 근데 자기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놈은 무조건 한다. 그러면 그게 반복이 되면 어느 정도만 누적되면 내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지 그러면 알람 없이 그냥 그 시간에 눈이 떠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눈만 힘들게 떠지는 게 아니고 정신 자체가 맑아져. 자기와의 약속을 계속 잘 지키면 번뇌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심만 쓰면 그것이 작동 원리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책이나 이런 거 쓸 때 뭐 했냐면 저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제가 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머리나 이런 게 좀 보통 사람보다 약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제가 각성을 했잖아. 얘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쟤네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몰빵이다. 에너지를 흐트려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이게 다 분산이 돼 있어요. 하나에 집중해서 요거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써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공부법도 만들어내고 제가 명상법도 만들 때 가장 필수적인 게 에너지의 효율성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담배 피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담배를 끊겠다라고 의지를 작동을 시키면, 금연을 하겠다라고 작동을 시키면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생각도 한 40%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6대4로 싸우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많이 벌어질수록 에너지를 총량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90밖에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타고날 때 잘 타고나느냐가 최강이에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머리 좋게 나온 놈 못 이겨요. 부딪혀 보면. 그리고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해서 조금 더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그걸로 잘 타고난 놈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수술하고 이런 거 할 때 누구처럼 해주세요가 나오잖아. 돈도 마찬가지예요. 뭐 취직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태어났더니 만수르야. 끝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좀 약간 세속적이고 뭐 벽을 뭐 만드는 것 같고, 현실이 그래. 살아보면 현실이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절해서 잘 효율적으로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 어떻게 보면 화두인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90 갖고 타고난 사람이, 우리 같이 이제 한 90이나 80 갖고 타고난 사람이 200 가지고 타고난, 능력치 200 가지고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 있냐? 못 이깁니다. 김병만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m 달리기에서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내가 상대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90이면 어느 정도 편차를 상대하면 되냐면 80에서 120 정도를 상대하면 돼. 200은 어차피 나한테는 안 돼.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은 뭐 시험을 하든 뭐 같은 그룹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이야. 내 위아래 정도. 그런 걸 보고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 이상 레벨이 올라가면 그 윗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해. 직장 생활도 그런 거지. 내가 평사원이면 평사원들끼리 부딪히는 거고, 내가 대리가 됐으면 대리끼리 이제 부딪히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에너지가 나눠지는 사람하고 한 세 등분으로 삼국지를 찍고 있는 사람하고, 쉽게 말해 위초고 삼국지를 찍고 있는 사람하고 통일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의 틀리지, 능력치가. 하나는 90을 쓰고 싶으면 내가 90을 다 쓸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120이라도 중간에 안에서 지들이 자중질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자신이 안에서 사분오열되면 안 돼. 특히 에너지가 적은 사람은 절대 사분오열하면 안 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분산 투자를 해도 충분해. 근데 에너지가 적은 사람은 분산 투자를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다 지는 거야. 이게 이길 수가 없어. 총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90을 가져도 내가 하나로 거의 한 8, 90%씩 몰아서만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얘네는 그 돌아가는 데 에너지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20이라도 나한테 진다. 100% 진다. 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체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내가 어떻게, 모든 인간은 삼국지 같은 상황에 펼쳐져 있어요. 갈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보살님들 뭐 이렇게 합장주라도 줄 때 한 종류로 다 주지, 절대 2개 갖고 고르세요 이런 거 안 해. 고르락 하면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물어봐. 어느 게 더 좋아해요? 나 미치겠네. 자기가 좋은 걸 자기가 찾으면 되지. 왜 나한테. 근데 이게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여성분들에게 더 심해. 왜냐하면 유교 문화에 잔재가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크셔가지고 양보하는 쪽으로 길이 들어있어서 그래.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강해도 잘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에너지를 통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통일할까? 이 방법을 이제 궁리를 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해법. 이거는 쉽게 생각 못했어. 그걸 고등학교 때 드디어 생각을 해서 연성을 해냈지. 이거다. 그게 자기와의 약속을 정해놓고 그거를 지킨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한다. 라고 그냥 그렇게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리고 그냥 그렇게 계속 하면 돼.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매일같이 양치질을 하고 잘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뭐 퍼져서 자고 잘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무리한 약속을 하지 마.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약속은 아니잖아. 그래도 그게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5일 정도는 쉰다. 를 같이 옵션으로 건다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는 약속을 어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어느 정도 단련이 되면 그 기간을 조금 줄이면 돼. 그렇지만 절대 100%라는 약속은 하지 않아. 여행사나 이런 상품 약관할 때하고 똑같아. 보험이나 이런 거. 천재지변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루에 10페이지 이상 독서를 한다. 그때 내가 책을 하루에 반 권씩 읽을 때예요. 반 권씩 읽을 때거든, 하루에. 그런데도 내 목표치는 내 스스로 약속하는 건 10페이지예요.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약속을 정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조금씩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이 모택동에 의해서 결국 공산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원래는 장개석이 국민당이 압도적이었었어요. 일본만 아니었으면 장개석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아주 강력한 외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공합작이라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해서 일단 저 밖에 있는 저 외세부터 몰아내자. 그건 당연한 판단이에요. 우리끼리 싸우면 일단 조금 정지하고 저 밖에 놈부터. 그래서 걔네들이 국공합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깨지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국민당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 당시에는 대세예요, 대세. 국민당이 압도적이었는데, 그런데 공산당이 도망가는 게 그게 대장정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대장정.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장정 기간에 보면 왜 국민당이 지고 공산당이 이기는가에 대한 판단이 보이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당은 도망을 그렇게 가면서도 물건을 계속 쓸데없는 물건을 빌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농기구 같은 걸 빌려. 곡괭이나 이런 걸 빌려. 그리고 이틀 뒤에 이걸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써.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안 쓴다는 거예요. 쓸 일이 있어서 빌려는 아니야. 빌리고 이틀 뒤에 그걸 다시 갖다 줘. 그러면 그 농민들은 그게 이제 계몽이 안 되거든. 옛날 얘기잖아, 지금 벌써. 그 시절에. 그러니까 국민당이 맞는지 공산당이 맞는지 몰라. 그런데 확실한 건 공산당은 약속을 지키더라라고 하는 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작전이에요. 결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기게 된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신뢰. 그래서 자신과의 믿음을 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를 조금씩 자기가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천리마를 구하는 사람 이야기. 임금이 천리마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그게 천리마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평원에서 뛰어다녀야 천리마가 되지, 우리나라도 안 돼. 그래서 천리마를 가지고 와도 한두 대만 지나면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대완이라고 서북 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 그렇게 이제 구하는데 천리마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그래갖고 했더니 제가 그걸 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거강꾼이 나온 거지. 저한테 위탁을 하시면 제가 천리마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돈 가리지 말고 사줘라. 이게 이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거든. 나도 그런 사람 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말을 구하는데 1년을 지나도 못 찾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찾은 게 천리마 죽은 뼈다구를, 개뼈다구도 아니고 말뼈다구를 사왔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거를 천금을 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십억을 주고 이 천리마 뼈다구를 사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임금이 야, 말이 탈라고 사는 거지 어디 폐차 압착된 거 사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야, 포르쉐 사와 이랬더니 폐차장에서 압착된 거 이렇게 박스같이 된 거 사와가지고 이것도 포르쉐예요 포르쉐 이렇게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잠깐만
이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나 그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천리마에 뼈다구도 천금을 주고 산다는 소문이 나면 곧 천리마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천리마를 내놓고 안 파냐면 뺏길까 봐요. 권력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인데 3억 쳐주면 많이 쳐줬지 자샤 이러면 이게 끝나는 세상이거든.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나 이런 때 서울에 그 개발하고 이런 거 할 때 공시지가 받고 나갔어. 근데 지금하고 공시지가가 완전히 달라. 몇십 프로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거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이상 한 80%, 90%까지 현실화된 거고 그 돈을 받고 나가서 그 옆에를 살 수가 없어.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뺏길까 봐 그걸 안 하는 거거든. 그런데 뼈다구, 죽은 뼈다구 아무 쓸모도 없는 거를 천금을 주고 샀다는 소문이 나니까 1년 안에 천리마가 3개가 들어오더래요. 사달라고.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신뢰의 문제거든. 그 약속만 지키면. 그래서 자기와의 약속도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약속 범위들을 계속 정하고 기한도 정해야 돼. 평생 이런 식으로 정하면 안 돼. 한 달 동안,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이러면서 쭉 정하고 그거를 지켜나가고 예외 조항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라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야당이 없어. 내 안에서 야당이 없어. 그러면 에너지가 몰빵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자기 개발에 있어서 무지하게 중요한 원리예요. 감동적이지 않구나. 내가 왜 감동적인지 아는지 정확하게 알아. 왜냐하면 밥 시간이 돼서 그래.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자,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